아이고 세상에 참 기가 막혀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72해를 살아보니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군요. 특히 우리 며느리 은정이한테 일어난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참 웃긴 건 말이죠. 내가 그날 아침에 일어나면서는 그런 큰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날은 유난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정육시장으로 나간 최순영은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몸이 힘들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지만 하루라도 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매일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죠. 왜냐하면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들 부부가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고 하니 그 사업 자금을 보태려고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사장이 되는구나. 참 기특한 우리 며느리도. 최순영은 싱크대 위에 놓인 낡은 통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통장에는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넣어둔 돈이었죠. 장사가 잘 안 되는 달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한 푼이라도 넣으려고 애썼던 그 돈이었어요. 통장 겉면은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했지만 최순영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것이었어요. 아니, 그냥 소중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다고 할까요?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4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최순영은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오래된 옷이지만 정성껏 다림질해둔 검정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였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 최순영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며느리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목걸이도 하나 걸고 머리에 기름도 발랐습니다. 은행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터라 시간은 넉넉했지만 최순영은 왠지 마음이 급했습니다. 며느리 은정이가 일하는 은행이니 더욱 반가웠죠. 버스 안에서도 계속 통장을 만지작거리며 확인했어요.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말이죠. 그 돈이 없어지면 정말 큰일 날 일이었거든요. 우리 은정이 얼마나 반가워할까? 깜짝 놀라겠네. 버스 안에서 최순영은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은정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였거든요.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불평 한마디 없이 시어머니를 잘 모셔줬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사는 걸 힘들어한다는데 은정이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던 은정이가 남편의 사업 실패 후 안정적인 은행으로 이직한 것도 가족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정말 기특한 며느리였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최순영은 잠시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높고 큰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지만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런 멋진 곳에서 우리 며느리가 일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우리 은정이가 매일 다니는 곳이구나. 참 대단한 곳이네. 은행 안으로 들어서니 냉방 때문에 서늘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은 최순영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전자화면에서는 각종 금융상품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런 곳에 자주 오지 않던 최순영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약간 위축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너무 격식 있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라서요. 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방송이 나왔을 때 최순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3번 창구가 은정이가 일하는 곳이었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어서 기뻤어요.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은정이도 시어머니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죠.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웠거든요. 어머님, 어쩐 일로 이렇게 나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우리 은정아, 아들 사업 자금 좀 보태려고 왔단다. 오랫동안 모아둔 돈이 있거든. 최순영은 소중히 간직해온 통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은정이의 눈에는 순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모은 돈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은행 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큰 목소리로 뭔가를 따지는 남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거니 했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김도일이야. 최순영은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봤어요.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품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목에 걸친 굵은 금목걸이와 손목에 비싼 시계가 오히려 천박해 보였어요. 돈은 있어 보이는데 교양은 없어 보이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뭔 일로 저렇게 소란을 피우나? 최순영은 은정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보니 돈 좀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도일이라는 사람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김도일은 사채업으로 돈을 번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사업가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속은 영 다른 사람이었죠. 은행 고위직들과 골프를 치고 술을 마시며 쌓은 인맥을 이용해서 온갖 편법과 특혜를 받아왔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정말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야, 오은정. 내 말 안 들려? 김도일이 은정이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존경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마치 자기 집 하인 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최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함부로 부르나 싶었거든요. 정말 버릇없는 사람이었어요. 고객님 말씀드렸듯이 대출 연장은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은정이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김도일은 들을 생각이 없었죠. 오히려 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규정? 뭔 소리야? 내가 박지 점장하고 어떤 사이인지 몰라. 어제도 같이 골프 쳤다고. 김도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마치 자신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박지 점장 불러. 내가 직접 얘기할게. 너 같은 말단 직원이 나한테 규정 타령하면 안 되지. 말단 직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최순영의 혈압이 확 올라갔어요. 우리 며느리를 말단 직원이라고 부르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은정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 직원인데요. 최순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함부로 대하나 싶었어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이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원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 며느리의 좋은 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굽히지 않거든요. 고객님,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과 담보 평가가 다시 필요해요.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끝까지 나를 무시하네. 진짜 기가 막히네. 김도일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주변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걸 알면서도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이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겨놨는지 알아? 김도일은 자신의 통장을 꺼내 보이며 소리쳤어요. 정말 천박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거 봐. 10억이야, 10억. 이 돈이면 당신 월급 몇 년치야? 10억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최순영은 그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죠. 정말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 박지 점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박지 점장은 김도일을 보자 곧바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본 최순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 김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뭔가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박지 점장의 태도는 김도일을 대할 때와 은정이를 대할 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도일에게는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지만 은정이를 볼 때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정말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지 점장, 당신네 직원이 나를 무시해. 간단한 대출 연장 하나 못 해주겠다는 거야.
김도일이 불만을 토로하자 박지 점장은 즉시 은정이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오행원 뭐하고 있어? 김 사장님 말씀 못 들었어? 빨리 처리해드려. 지점장님 하지만 규정상. 은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박지 점장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규정?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고객님께서 불편하시잖아. 박지 점장은 은정이를 크게 꾸짖었어요. 최순영은 이 광경을 보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잘못한 건 김도일인데 왜 우리 며느리가 혼나야 하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김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네요. 박지 점장은 김도일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은정이를 향해 더욱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죠. 오행원 사무실로 와. 김 사장님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할게. 은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순영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정이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김도일이 더욱 가혹한 말을 내뱉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 나 같은 고객한테 규정 타령하는 직원은 교육을 다시 받아야겠어. 최순영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박지 점장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네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었어요. 박지 점장은 김도일을 자신의 사무실로 모셔갔어요. 마치 왕을 모시듯이 극진하게 대접했죠. 반면 은정이는 다른 직원 앞에서 무안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차별이 어디 있나요? 정말 부당한 일이었어요. 오행원 고객응대가 이게 뭐야? 김 사장님 같은 분을 무시하면 어떡해? 박지 점장의 목소리는 사무실 밖까지 들릴 정도로 컸어요. 최순영은 대기 의자에 앉아서 그 모든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지점장님, 저는 단지 규정을 지킨 것뿐입니다. 은정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며느리였습니다. 규정? 규정보다 중요한 게 고객 만족이야. 특히 김 사장님 같은 VIP 고객은 더더욱 그렇고. 박지 점장은 은정이를 더욱 몰아붙였어요. VIP 고객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돈 많다고 VIP예요? 인격이 VIP가 되어야지 돈이 VIP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은행이 중요한 고객을 잃을 뻔했잖아. 이런 식으로 일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어. 징계위원회라는 말을 들은 순간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순영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징계위원회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점장님 제발. 저는 정말 규정대로 한 것뿐이에요. 은정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박지 점장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말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김 사장님께 가서 정중히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하고. 박지 점장의 말에 은정이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최순영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한편 김도일은 박지 점장의 사무실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직원 교육이 부족했네요. 박지 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지 점장, 당신이야 잘 알잖아. 내가 얼마나 이 은행을 아끼는지 말이야. 김도일은 의자에 편안히 앉아 다리를 꼬며 말했어요. 정말 건방진 자세였습니다. 물론이죠. 김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박지 점장은 김도일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김도일이 은행 임원들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직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가 너무 심해. 김도일이 은정이를 지칭하며 말하자 박지 점장은 즉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오행원은 좀 융통성이 없어요. 앞으로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융통성이 없다니요? 규정을 지키는 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교육만으로 될까? 내 생각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도일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챈 박지 점장은 바로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징계위원회의 회부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하겠어요. 김도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고객을 무시하는 직원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해. 최순영은 사무실에서 나오는 이런 대화들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사무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음모가 있었다니. 참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말 더러운 세상이야. 최순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규정을 지킨 것뿐인데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얼마 후 은정이가 창구로 돌아왔어요.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괜찮다, 우리 은정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최순영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정말 그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내가 살아보니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착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게 정의인가 싶었습니다. 은정이는 애써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최순영의 눈에는 다 보였어요. 며느리의 떨리는 손, 억지로 지으려는 미소, 눈가에 맺힌 눈물. 모든 게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업무를 계속 처리해 드릴게요. 은정이는 최대한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은정아, 무리하지 마. 내가 봐도 내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최순영이 걱정스럽게 말하던 그때 김도일이 박지점 장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김도일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보기 싫은 미소였습니다. 그럼 박지 점장, 내일은 잘 부탁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김 사장님. 바로 처리해드리겠어요.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세요. 박지 점장은 허리를 굽히며 김도일을 배웅했어요. 그 모습을 본 최순영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까지 굽신거릴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김도일은 은행을 나가면서 은정이 쪽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는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앞으로는 고객을 제대로 응대해요. 규정만 들먹이지 말고 말이야. 그 말을 하고 나서는 듯 김도일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런데. 김도일이 다시 은정이의 창구로 다가왔어요. 최순영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요.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지? 오은정? 네, 맞습니다. 은정이는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은정. 기억해둬야겠네. 내가 누군지 알겠지? 김도일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들어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까짓게 내 앞길을 막으려고 해? 진짜 웃기네. 그 순간 김도일이 갑자기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박지 점장과 얘기하면서 더욱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었어요. 정말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말단 직원이 나한테 규정 타령하면서 무시했잖아. 진짜 기가 막히네. 김도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고객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었어요. 고객님, 제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은정이는 당황하며 해명하려고 했지만 김도일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뭐야?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김도일은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알아? 김도일이 갑자기 은정이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그리고는 은정이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버린 거였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끄악! 은정이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의자에 걸려서 그나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 최순영은 그 광경을 보고 소리쳤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런 모욕을 당하다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손대지 마. 최순영의 외침이 은행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최순영의 목소리가 워낙 컸거든요. 김도일은 갑자기 나타난 최순영을 보고 당황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뭐야, 당신은? 갑자기 왜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누구냐고? 저의 시어머니야. 최순영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일의 폭력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은 거였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은정이의 작은 목소리를 들은 최순영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그때 내 속이 어땠는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72년을 살아보면서 그렇게 화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야, 할머니,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건 나하고 저 직원하고의 문제야. 김도일이 최순영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최순영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저런 대우를 받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끼어든다고? 우리 며느리한테 폭력을 휘두르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최순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기세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김도일은 최순영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돈과 권력 앞에서 고개 숙이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뭐야, 이 할머니가 나한테 훈계질을 해?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훈계가 아니라 상식을 말하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야. 최순영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어요. 그 통장이야말로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이거 봐. 이 통장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통장을 높이 들어 보이며 최순영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4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40년 동안 정육점에서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야. 한 달에 10만 원씩, 5만 원씩이라도 꼬박꼬박 모은 거라고. 최순영의 목소리는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고객들도 모두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웅변하는 것 같았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모은 돈이야. 김도일은 최순영의 기세에 눌렸지만 자존심을 굽힐 수 없었어요. 체면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야? 당신이 고생한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상관 있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잖아. 최순영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말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야? 규정을 지킨 게 잘못이야? 김도일은 점점 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당신이 뭘 안다고.
은행 업무가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아? 내가 뭘 모른다고. 나도 돈 있어.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 최순영은 통장을 더욱 높이 들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새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직장을 잃을 뻔했잖아. 김도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정말 창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해? 최순영의 목소리에는 5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내가 이 은행에 돈을 맡긴 이유가 뭔지 알아?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선량한 직원을 괴롭히면 누가 이 은행을 믿겠어? 그때 박지 점장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소란이 너무 커져서 다른 고객들까지 불편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하지만 최순영은 박지 점장을 보자 더욱 화가 났어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를 괴롭힌 장본인이었거든요. 당신이 지점장이야? 그럼 당신이 우리 며느리한테 징계위원회 얘기한 사람이군. 박지 점장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다 들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어르신,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절차에 따라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해? 오해가 뭐야? 내가 다 들었어. 최순영은 박지 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눈빛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규정을 지킨 게 잘못이야? 저 사람이 불법적인 걸 요구했는데 거절한 게 잘못이라고. 박지 점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순영의 말이 맞았거든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야? 최순영의 질문에 박지 점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이가 일어나서 최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만하세요. 더 큰일 날까봐 걱정돼요. 하지만 최순영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안 돼.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정의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거야? 최순영은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은행이 어떤 곳인지 보세요. 정직한 직원은 괴롭히고 나쁜 고객은 비호하는 곳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그때부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분이 순영이네 아니야?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최순영을 알아봤어요. 정말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정말 순영이네. 나야 나. 정육점 앞에서 반찬 장사하는 미경이. 그 여성은 미경이었습니다. 정육시장에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미경아, 너 여기 왜 왔어? 무슨 일로 은행에 온 거야? 아들 학자금 대출 때문에 왔는데. 근데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미경이 상황을 묻자 최순영은 분노에 차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순영이네 며느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미경은 깜짝 놀랐습니다. 은정이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했거든요.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효부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 착한 은정이가 왜 그런 일을. 정말 말도 안 되네. 미경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최순영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정육시장에서 일하시는 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60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이었어요. 아, 선배님. 어떻게 여기 계세요? 최순영이 그 남성을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정육시장 상인회 회장을 지낸 김 회장이었습니다. 순영이가 여기서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김 회장이 상황을 파악하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시장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해? 정말 기가 막히네. 김 회장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말 빠른 행동이었어요. 여보세요? 상인회 사무실이야? 나 김 회장이야. 지금 당장 우리 회원들한테 연락해. 중앙은행 본점 지점에서 순영이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김 회장의 전화를 받고 상인회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최순영은 시장에서 오랫동안 존경받아온 선배였거든요. 정말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순영이네가 그 착하고 정직한 순영이네를 말도 안 돼. 상인회 총무가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장 우리 회원들한테 단체 문자 보내. 지금 중앙은행에 모이라고 해. 순영이네를 도우러 가자. 그 소식은 정육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휴대폰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순영이네 며느리가 은행에서 폭행당했대. 뭐라고? 그 착한 은정이를? 당장 가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순영이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30년, 40년씩 알고 지낸 최순영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광경이었어요. 한편 은행에서는 계속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진정하세요.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박지 점장이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최순영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불편하다고? 정의가 짓밟히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말이 돼? 그때 은행 입구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순영이는 어디 있어? 우리 순영이네 며느리 어디야? 정육시장 상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대여섯 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순영아, 우리 왔다. 은정이는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상인들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든든한 소리였습니다. 김도일은 이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자신 혼자 노인 한 명 상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몰려와? 우리 순영이네 편이야. 시장 사람들이야. 미경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박지 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은행 로비가 시장 상인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거든요. 정말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순영아, 누가 우리 은정이를 괴롭혔어? 바로 저 사람이야. 최순영이 김도일을 가리키자 상인들의 시선이 모두 김도일에게 쏠렸어요. 정말 무서운 시선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그때부터는 정말 장관이었어요. 우리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내가 살아보니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말 진한 건 마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은정이한테 폭력을 썼다고? 정말이야? 상인회 김 회장이 김도일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김도일은 갑자기 몰려든 시장 사람들을 보고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정말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잠깐만. 이게 뭔 상황이야?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김도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순영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해봐. 김 회장이 차근차근 상황을 들었어요. 최순영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설명하자 상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말 분노하는 표정들이었어요. 뭐라고? 규정을 지킨 직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그것도 고객이 폭력까지 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우리 은정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상인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어요.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박지 점장이라고 했지? 당신 정신 있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 김 회장이 박지 점장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말 준엄한 목소리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박지 점장은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때 상인의 총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우렁찬 목소리였어요. 우리 모두 이 은행과 거래를 중단하자. 이런 은행에 우리 돈 맡길 수 없어. 맞아. 이런 은행에 우리 돈 맡길 수 없어. 당장 계좌 해지하자. 다른 은행으로 옮기자. 상인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그리고 실제로 번호표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광경이었어요. 저도 계좌 해지할래요. 저도요. 이런 은행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돈 빼자. 다 빼자. 순식간에 은행 대기실이 계좌 해지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박지 점장은 이 상황을 보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거였거든요.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제발 진정하세요. 하지만 상인들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오해가 뭐야? 우리 순영이네 며느리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 착하고 정직한 은정이가. 말도 안 돼. 우리가 직접 봤는데 무슨 오해야? 상인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다른 일반 고객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은행 직원이 고객한테 폭행당했다는데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 은행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저도 계좌 해지할까요? 소문이 퍼지면서 일반 고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었어요. 김도일은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걸 깨닫고 슬금슬금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야, 어디 가려고 해? 일 저질러 놓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상인들이 김도일을 놓칠 리 없었죠. 벌써 몇 명이 김도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사과부터 하고 가. 우리 은정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래. 우리 은정이한테 사과해. 상인들이 김도일을 둘러쌌어요. 김도일은 완전히 포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김도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지만 상인들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과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해. 우리 은정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해. 상인들의 압박에 김도일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완전히 굴복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직원분께 폭력을 쓴 건 잘못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어요. 김도일의 사과를 모든 사람이 들었거든요.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박지 점장은 이제 더 이상 김도일의 편을 들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도 사과해야 해. 제대로 된 사과를. 김 회장이 박지 점장을 향해 말했어요. 정말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선량한 직원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징계하려 했잖아. 이게 말이 돼? 박지 점장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박지 점장도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날 일은 지금 생각해도 속이 다 시원해져요. 내가 살아보니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더라고요.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설쳐도 결국에는 진실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상인들의 집단 계좌 해지 소식은 곧 은행 본사까지 전해졌어요. 하루 만에 300여 개의 계좌가 해지되면서 수십억 원의 예금이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뭐라고? 정육시장 상인들이 집단으로 계좌를 해지했다고? 은행 본사 임원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지점장 박모가 고객 응대를 잘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본사에서 급히 조사반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빠른 조치였어요. 박지 점장은 즉시 해고되었어요. 고객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서 선량한 직원을 징계하려 했다는 이유였죠.
정말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박지 점장, 당신은 은행원으로서의 기본 윤리를 저버렸습니다. 본사 감사팀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말 준엄한 판정이었습니다. 고객이 돈이 많다고 해서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정직한 직원을 희생양으로 만들려 했어요. 이런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박지 점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김도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서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어요. 정말 철저한 조치였습니다. 김도일 씨, 저희 은행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맡겼는데 이게 말이 돼? 김도일이 소리를 질렀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직원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고객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은행 측의 냉정한 대답이었어요. 정말 시원한 조치였습니다. 한편 은정이는 은행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았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오은정 대리님, 이번 일로 많이 상처받으셨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이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전임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리님의 승진도 검토해 보겠어요. 은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최순영과 은정이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정말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은정아, 고마워할 게 뭐 있어. 당연한 일한 거지. 최순영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 규정을 지키고 원칙을 세운 게 뭐가 잘못이야? 은정이는 시어머니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는 고개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우리는 떳떳하거든. 최순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정말 든든한 말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 기대며 집으로 향했어요. 석양이 지는 하늘이 특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광경이었어요. 며칠 후 정육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순영이네 며느리가 승진됐대. 대리에서 과장으로. 정말? 그럼 잘 됐네. 정말 기쁜 일이야. 역시 착한 일하면 복이 온다니까. 순영이네 복 받을 일이야. 상인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다시 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을 만한 은행이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순영은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정말 뿌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말이야,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 정직하게 살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진짜 사람다운 거야. 그리고 며느리 은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였습니다. 우리 은정아,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자. 은정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패배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살아보니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더라고요.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결국에는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우리 며느리를 지켜낸 그날, 정의를 세운 그날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장 사람들의 의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날이기도 했죠.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